예, 필요 경비와 세액 계산 보시겠습니다. 예, 주택 임대업도 필요 경비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필요 경비에는 그런 수선비, 관리비, 임차료, 뭐 손해보험료,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그리고 총 수익 금액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그래서 주택 취득 시 담보대출 받은 경우 지급이자에 대해 필요 경비 산입이 가능하냐? 그래서 가능한데 요거 내용은 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국세청 해석입니다.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보증금, 전세금만 받는 경우에도 동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비용 필요 경비 산입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 고정 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취득일까지는 자본적 지출,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필요 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이렇게 돼 있죠. 다음 거랑 비교하셔야 되는 게 부동산 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서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필요하면 불산입함.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앞에는 이 취득을 위한 부채는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 산입이 되지만 이렇게 출자를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하니까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경비율 제도에 따른 필요경비 계산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실제 경비 말고 단순 경비율, 뭐 기준 경비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만든 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있고 복식부기 의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편장부 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익금액이 7,500만 원에 미달하거나 신규 임대업, 주택 임대업을 개시한 사람을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있고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과세기간 수익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면서 그리고 해당 과세기간 수익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사람은 단순경비율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경비율에 대한 소득금액이 이렇게 소득금액에서 수익금액 빼 1 단순경비율 해서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고 만약 이 요건에 안 맞으면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그랬을 때는 미니멈 1번, 2번으로 금액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수익금액에서 주요경비 빼고 수익금액 곱하기 기준경비율 한 금액과 수익금액에서 수익금액 단순경비 빼고 전체 2.8배 한 금액 중 작은 금액.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는 요것도 미니멈 1번, 2번인데 수익금액에서 주요경비 빼고 수익금액에서 기준경비율 곱하기 2분의 1 한 금액과 수익금액에서 단순경비율 뺀 금액 전체의 3.4배. 이거에서 작은 금액이 이제 소득금액이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정리해서 보면 이렇게 총 수익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수익 금액에서 단순 경비율 대상자는 이 주요 경비와 기타 경비를 다 아우르는 금액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 금액에서 단순 경비율 금액을 뺀 금액이 소득 금액이 되는 것이고 기준 경비율 대상자는 이 총 수익 금액에서 주요 경비는 내가 알아서 챙겨야 됩니다. 내가 알아서 챙긴 금액, 실제 금액 빼고 그리고 기준 경비율 대상 금액만큼만 빼줘서 이렇게 소득 금액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이 표를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업종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쫙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책에는 이게 발간 당시에는 2023년 거밖에 없어가지고 2023년 거를 제가 이렇게 갖고 왔는데 이 단순 경비율은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단순 경비율이 아무래도 높죠. 여기는 단순 경비율은 주요 경비 플러스 기타 경비니까. 하지만 기준 경비율은 이 기타 경비만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작은 것입니다.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서 주요 경비들 다 챙겼어야지 하는 취지고, 그래서 단순 경비율,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임대료 10억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단순 경비율 30.4,
그리고 기준경비율은 작년은 23년은 12.9. 하지만 저 작아졌죠. 9.1. 그리고 똑같이 뭐 요거 같은 42.6, 요거는 15.5. 이것도 작아졌습니다. 이거는 20.1 똑같고 요건 오히려 더 올라갔네요. 이런 식으로 이걸 판단하셔가지고 여기에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산출세액 계산 뭐 똑같습니다. 다른 뭐 종합소득이랑 똑같이 과세 표준에 다 더해가지고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하는데 근데 이제 이거 말고 이제 주택 임대소득은 특이하게 분리과세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그래서 분리과세 필요경비와 세액해서 분리과세 선택 시 필요경비. 그래서 총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수익 금액의 50%를 필요경비율을 적용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는 60%까지도 인정을 해줍니다. 우리 임대주택은 중요하죠. 그래서 임대주택의 요건 여기 나와 있고 그래서 분리과세 선택 시 산출세액 계산은 만약에 주택 임대 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금액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200만 원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만약에 2천만 원 이하이면서 등록 임대주택은 400만 원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것도 내용 한번 보시면 그래서 분리과세 요건은 총 수익 금액이 주택 임대 총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선택이 가능한 겁니다. 굳이 이걸로 안 해도 되고 종합 합산해도 되고 이건 나의 선택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미등록 임대주택 소득 금액은 주택 임대 수익 금액에서 50%를 뺀 경비를 50% 빼주고 거기에 200만 원. 요거는 주택 임대 외 종합 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렇게 빼줍니다. 그다음에 등록 임대 주택은 주택 임대 수익 금액에서 60%를 필요 경비를 빼주고 거기에 400만 원. 또 혜택이 많죠. 그럼 이렇게 나온 소득 금액의 14%를 일률적으로 분리과세 선택했을 때 일률적으로 14% 보낸 금액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뭐 당연히 거기에 10%는 지방소득세로도 내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등록 임대주택 혜택을 받았는데 만약에 만약에 요건을 못 갖추면은 중간에 이제 이렇게 추징한다. 그 내용입니다.